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요즘 시장에 가보면 국산 양식 흰다리 새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흔한 이름이지만 맛은 특별한 정말 맛있는 감바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바스 알 아히오니까 마늘과 새우는 필수고요. 양송이, 레몬, 양파, 토마토, 이탈리안 파슬리를 준비했습니다. 새우 같은 경우에는 꼭 저렇게 머리가 붙어 있는데 머리의 내장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신선한 놈을 써주세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꼭지만 땄고요. 저는 썰지도 으깨지도 않고 저대로 쓸 생각이에요. 통마늘은 마늘 향이 덜 나지만 그냥 많이 넣으면 됩니다. 일단 이탈리안 파슬리는 셀 때 샀는데 숨이 좀 죽었네요. 자, 부드러운 잎과 두꺼운 줄기를 나누어서 분리해 줄 거예요. 허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탈리안 파슬리 같은 경우에는 줄기도 씹어보면 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줄기 같은 경우에는 먹기에는 질겨도 향을 뽑아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부분만 따로 모아두고요. 줄기만 따로 모아놨다가 이따가 이탈리안 파슬리의 향을 뽑아내는 데 쓸 거예요. 자, 분리를 해준 다음에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의 사이즈로 간단하게 잘라두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크게 써셔야 돼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익히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정도 식감을 즐기기 위해서는 매우 큼직하게 써셔야 합니다. 자, 양파도 양송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토마토도 큼직하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은 야채들은 수분이 날아가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레몬은 2번 쓸 건데요. 한 번 쓸 때 하나의 4분의 1 정도만 쓸 겁니다. 개인적으로 감바스에 레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 흰 부분도 미리 자르고 준비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새우를 손질할 건데요. 새우는 머리 쪽의 껍질과 몸통 쪽의 껍질 사이에다가 칼을 넣으면 껍질을 자르지 않고도 쉽게 머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비틀어서 뜯으셔도 되지만 칼로 자르는 편이 단면이 더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칼로 자르는 걸 좋아해요. 손으로 비틀어서 대가리를 분리하다 보면 이따 중요하게 써야 할 머리의 내장이 흘러나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분리한 새우 머리는 냄비에다가 따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감바스에서 매우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머리가 달린 새우를 쓰는 건데요. 새우의 진한 풍미를 저 머릿속에서 뽑아서 쓰기 위함이죠. 자, 껍질을 깔 때는 앞에 3마디 정도를 세 손가락으로 배 쪽부터 벗겨주고요. 등에다가 검지 손톱을 넣고 살짝 당겨주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껍질을 까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걸 하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까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앞에 3마디를 뜯어주고 그 다음에 살을 잡고 나머지 있는 부분을 검지로 뜯어주면 깔끔하게 살만 나오게 되죠. 지금 벗기고 있는 껍질도 버리지 않고 아까 머리랑 같이 냄비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 껍질도 기름에 볶으면 아주 맛있는 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칵테일 새우 같은 걸로 감바스를 하면 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난 새우는 냄비에 잘 담아뒀고 새우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새우 등 쪽에다가 칼집을 넣게 되면 저렇게 까만 내장이 나와요. 그래서 칼로 긁어서 꺼내보면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게 뭉개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걸 어떤 분은 똥이라고도 하고 내장이라고도 하고 뻘이라고도 하는데 새우가 뻘을 먹고 내장이 들어있다면 세 가지 다 맞는 얘기겠죠. 자, 어쨌든 간에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저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꼬치로 제거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렇게 등을 따게 되면 익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등을 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보기만 해도 왠지 입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질감이죠. 저거를 빼지 않고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재료는 문어입니다. 이 문어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흔히 살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겉에 있는 질긴 껍질과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저 껍질 쪽은 기름에서 익히게 되면은 너무 질겨지기도 하고요. 식감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통문어를 사면 소분해서 얼려놨다가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세일 시간에 가서 사시면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사보시고요. 자, 저 다리 말리는 안쪽에 저 부분에 껍질이 굉장히 물컹거리고 많습니다. 물론 껍질을 다 날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 안쪽에만 조금 제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식감으로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낸 껍질 역시 버리지 않고 아까처럼 새우 머리에 있던 냄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사이즈로 큼직하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살짝 익힐 거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커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쓸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요리는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열조리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 방식대로 요리를 하면 온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 120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재료를 3분의 2 정도 잠길 정도로 넣어주고요. 매우 약한 불에서 가열을 해줄 거예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오일의 온도를 올려가면서 새우에 있는 맛을 뽑아낼 겁니다. 자, 이때 아까 잘라놨던 이탈리안 파슬리의 줄기도 넣어주시고요. 사실 잠깐 깜빡했어요. 그리고 오일에 전체적으로 재료들이 닿도록 섞어주시는데, 저렇게 새우 머리 같은 경우에는 스패츌러로 꾹꾹 눌러서 새우의 머리를 좀 뽀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우 머리 속에 들어있던 새우의 내장이 기름에 잘 배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지점이 제가 하는 감바스 알 아히오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붓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름의 재료가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충분히 기름에 맛있는 맛이 우러나오니까 기름을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정도 온도는 100도도 안됩니다. 대략 50도 내외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부탄가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원래 있던 가스레인지로 옮겼는데요. 아까에 비해서 확실히 기름이 색이 바뀌었죠. 이 정도 상태에서 월계 수잎을 넣어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물론 월계 수잎은 옵션이니까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되면 굉장히 고온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재보면 아직도 100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열을 15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온도밖에 안 되니까 안심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써주십시오. 자,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새우를 볶아준 기름은 고온체에 한번 걸러주겠습니다. 저렇게 뽑아낸 기름은 다른 요리에 쓰셔도 되는데 특히 파스타를 할 때 정말 맛있어요. 그냥 알리오 올리오를 하는 것보다 저렇게 새우 풍미가 가득한 기름으로 하면 새우를 안 넣어도 넣은 것 같은 맛이 나요. 최대한 꾹꾹 눌러서 짜주시고요. 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오일이 나왔는데 검은색 후라이팬이라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네, 향은 정말 좋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향이 정말 좋아요. 일단 마늘을 넣고요. 계속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제가 통마늘 쓰는 이유는 별거 없고 건져 먹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여전히 기름의 온도는 100도 이하입니다. 마늘에서 어느정도 색이 나면은 양송이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도 넣어주시고요. 비장에 버터를 한 조각 넣어줍니다. 자, 버터를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기름이 식었을 때 점성이 생기고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그 다음에 새우와 토마토를 넣어주고 한번 뒤적뒤적 거립니다.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름이 부족한 것 같지만 굳이 더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뒤적뒤적 어느 정도 익히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어를 넣어주세요. 문어는 정말 기름에 버무린다는 생각으로만 섞어주시면 돼요. 이미 한번 익혔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면 질기고 맛이 없어집니다. 자, 향을 더하기 위해서 이탈리안 파슬리를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레몬즙과 레몬을 얹으면 완성됩니다. 마지막에 레몬이나 식초는 꼭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바스 알 아히오 플러스 문어니까 폴포 감바스 알 아히오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완성됐습니다. 확실히 녹색이랑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색이 훨씬 더 먹음직스럽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먹냐면 빵에다가 통마늘을 올려서 한번 꾹 눌러주세요. 한번 꾹 눌러주면 저렇게 쉽게 으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먹고 싶은 재료를 하나씩 올려주세요. 저는 버섯과 그리고 감바스니까 새우를 필수적으로 올려야겠죠. 예쁘게 파슬리도 따라왔네요.
새우가 약간 우벅국 되긴 했는데 저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푼을 이용해서 저 맛있는 기름을 빵 위에다 한번 뿌려주세요. 안에 새우와 문어, 야채, 엑기스가 듬뿍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떠서 먹어도 될 정도로 느끼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려서 저기다 문어 한 조각까지 올려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중간에 생략된 것도 있지만 필수 요소와 특별한 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자세한 레시피는 여기저기 많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미식당이었습니다가 아니라 이대로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감바스를 먹으면 저는 이게 꼭 필수로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감바스의 기름을 따로 분리해서 후라이팬에 담아 주시고요.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파스타를 할 거예요. 마늘을 한 스푼 넣은 상태로 약한 불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진 마늘에 있는 향을 한 번 더 뽑아낼 거예요. 이미 충분히 기름이 맛있기 때문에 얘는 옵션입니다. 그냥 마늘 향을 좋아하시면 하시면 되고 안 좋아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진 마늘에서 어느 정도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다가 원하는 야채를 추가할 건데 저는 양송이를 많이 썰어둬 가지고 양송이를 조금 더 넣어줬어요. 그냥 옵션이니까 그냥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기름에 골고루 적셔지게 한번 흔들어 준 다음에 70% 정도만 익힌 면을 넣어줬어요. 이거는 제가 올 파스타를 할 때 항상 비슷하게 하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덜 익힌 면을 후라이팬에 넣고 면수를 부어가면서 충분히 후라이팬에서 전분을 뽑아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일에 면을 한번 잘 섞어줘서 면이 오일에 전체적으로 코팅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후라이팬에서 면을 오래 익히는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 면이 후라이팬에서 익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뽑히는 전분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기름과 면수가 유화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제 경험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수를 넣고 익혀주는데 중간중간 먹어보면서 익힌 정도를 가늠을 해주셔야 돼요. 면수만 너무 많이 넣으면 잘릴 수 있으니까 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후라이팬에서 익히다 보면 저렇게 오일이 따로 놀지 않고 어느 순간 소스처럼 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90% 정도 익었다고 생각될 때 아까 남은 감바스를 넣어주세요. 뭐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 혼자 먹는 거니까요.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고 감자탕 먹고 그 위에 볶음밥을 해 먹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딱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된 재료랑 면을 잘 섞어 주시고요. 자, 이때 계속 졸이면서 흔들어주고 괴롭혀주고 흔들어주고 젓가락으로 섞어주고를 반복을 해주시면 기름과 면수가 잘 유화되면서 아주 맛있는 소스로 변합니다. 자, 완성 직전에 토마토를 넣어주시고요. 불을 끄고 남은 파슬리를 넣어주세요. 토마토와 파슬리는 옵션입니다. 잘 한번 어우러지게 섞어준 다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파스타를 예쁘게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파스타를 예쁘게 담을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망한 것 같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도 위에다가 콸콸 부어주십시오. 토마토가 들어가게 되면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올 파스타의 맛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토마토를 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알리오 올리오 할 때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한 번 더 쭉 짜서 넣어주세요. 이 지방과 레몬이 만났을 때 시너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몬즙만 넣는 게 아니라 그레이터를 이용해서 레몬 제스터도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 아무래도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할 수 있는 향을 레몬의 상큼함으로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폴포 감바스 알 아히오로 만든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비록 칼로리는 엄청 높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앞에서 만들었던 맛있는 기름의 모든 것을 면이 흡수했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마늘만 넣은 알리오 올리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맛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흔한 식재료인 새우를 이용해서 누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느낄 만한 감바스 알 아이오 만드는 방법을 저의 노하우를 듬뿍 담아서 공유해 봤고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요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성미식당이었습니다.